하는 일은 우리 전태일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4.16재단 상임이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4.16 참사 세월호 가족협의회 자문위원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한석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세월호 참사 당시 영상을 못 봤어요. 이렇게 막 이 손바닥 빠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 다양한 아이들이 찍었던 영상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막 있거든요. 제가 또 못 봤어요. 텔레비 뉴스에 나온 그 정도만 봤고 너무 고통스럽고 막 할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 못 봤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도 못 보지 않을까. 그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끔찍하고 막 고통스러운데 특히 내가 이제 가라앉기 전에 그 창문으로 그 안에서 아이들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저는 막 얘기만 들어도 엄마 아빠들한테 아우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냥 아이들 손톱이 다 빠져있더라. 아이들이 올라갔는데 이제 내 아이는 손톱이 빠져있더라. 손가락이 몇 개가 없다. 얼마나 이 절박하게 이 부여잡고 그래서 그 뱃속에 그 배 안에서의 그런 영상을 보고 가족들 중에서 그런 가족도 있어요. 그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그때는 민주노총에서 근무했어요. 민주노총 사무부총장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사무부총장을 하면서 연대 사업도 담당을 하고 있었고 대외협력 사업이죠. 담당하고 있었고 세월호 참사가 터졌고 그래서 그 노동조합들하고 그다음에 시민사회 이런 데들하고 해가지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운영위원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월호 참사 활동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예. 주로 저는 담당한 역할이 가족들의 싸움, 그때 가족들이 많이 이제 싸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을 같이 상의하고, 그리고 그 판을 만들어가고, 이런 역할들을 주로 했습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그런 싸움이었어요. 그 재밌는 일화들 많아요. 이 세월호 싸움하면서 그 막 경찰들하고 막 협상해가지고 우리 교황님 오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농성을 하고 있으니까 교황님 오시니까 농성장을 잠깐 접어주면 안 되겠냐. 버텼지. 우리 가족들 내에서도 마음이 약하니까 그냥 하자. 그냥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는 못 올 수도 있다. 다짐을 받자. 라는 거하고 교황님이 지나가는 코스에 악수를 할 수 있는 위치를 우리가 잡자. 처음에는 그 신도들로 하고 그 가운데 교황님이 지나가는 그 코스의 가운데 그러니까 이 악수를 못하는 위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쪽에서 경호라든가 이런 문제들 막 신경 쓰니까 그건 뭐 교황청하고 뭐 우리 정부하고 그건 뭐 1급 이상이잖아. 1급 경계 이런 것들을 갖는 거니까 버텼지.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 지나가는 바로 길
거기에 우리 가족들 배치해줘. 그러면은 우리 천막 접어줄게 일시적으로. 그래서 우리 그 유민 아빠 그때 그 교황님 이렇게 차로 가다가 그 앞에 와서 내려가지고 손 잡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랬던 그림을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일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또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우리 또 그 유민 아빠가 교황님한테 정말 진상규명을 위해서 해달라. 교황님도 또 여기에 배지를 차고, 그러니까 그 사진이 전 세계로 타진이 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관련된 건데 우리 여기 질문지도 나오던데 광화문, 우리 세월호 참사하면은 상징이 광화문 광장이잖아요 이제는. 근데 그 광화문은 사실은 그 전만 해도 성역이었어요. 집회 시위를 할 수 없는 곳. 그래서 광화문 사거리에 항상 이 명박산성이라고 해서 차벽들을 세워놓고 그 위로는 시위나 집회를 못하게끔 이렇게 틀어막고 있었던 장소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집회 시위를 할 수 없었던 이런 금단의 땅이었는데, 우리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그 광화문 광장을 열었죠. 여기 이제 처음 얘기하는, 우리 여기 처음 얘기하는 제가 이 야사이자 에피소드인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국회에서 농성을 시작했어요. 이거 국가가 구조하지 않았다, 진상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회 들어가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막 농성을 했잖아요. 거기 그 국회 이 의사당 그 2층에 쫙 이렇게 막 그 천막까지 치고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농성을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됐냐면은, 문제의식이지. 국회는 국민들하고 접촉하기 어렵잖아요. 고립된 공간이고 가기가 참 만만치 않아. 그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또 되게 까다롭고. 그래서 그때 국민대책회의 내에서 논의를 하면서 우리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국민들과 만나야 된다. 국민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자 라고 했을 때, 장소 논의를 그럼 어디가 좋겠냐라고 했을 때 그 국민대책회의 내에서 다들 시청광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시청광장을 얘기를 했는데, 뭐 자뻑이고 자기 자랑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광화문광장을 얘기를 했어요. 무슨 시청광장이냐, 광화문광장으로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뜨악해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가냐.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분명히 이걸 뚫어낼 수 있다, 가자 했는데, 다들 머뭇머뭇거리고 회의에서 한 번 결정 못하고 회의를 두어 번 정도 했어요. 하면서 제가 너무 고집스럽게 이제 광화문광장을 가자 하니까, 그럼 네가 가족들을 설득해가지고 한번 뚫어봐라 이렇게 된 거고, 마침 이제 가족들이 국회에서 농성하고 단식을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가족들이 단식 들어갔잖아요. 그때 단식 들어갔거든요, 국회에서. 그때 이제 단식 들어갈 때 5분 하고, 단식 들어가기로 한 5분 하고 차를 타고 그냥 무작정 광화문으로 온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가족들이 그 아무 천막도 없는 그 광장에 이순신 동상 앞에 주저앉았고, 그게 광화문 시대를 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양한 싸움 경험들이 있는데 제가 특히 이 경험은 잊지 못할 경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광화문 광장이 열린 거고, 이제 광화문에서 자연스럽게 집회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앞으로 당긴 광화문 광장을 세월호 가족들이 열어낸 지점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태극기 부대까지 그 난리를 쳤던 우리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우리 세월호 가족들의 덕인데 그 집회를 하면서 어떻게 참 그것도 모르고 그 세월호 가족들 욕을 할 수 있을까 참 답답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죠. 그 세월호 광장 우리 가족들이 뚫어낸 이제 그 이 광화문을 뚫어내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게 집회 장소가 돼버리고 광화문 촛불도 그렇게 탄생을 하고 그 전에 또 광화문 촛불이라고 했을 때 그 광우병 이 문제 때문에 촛불을 했는데 그때는 광화문 사거리 안으로 못 들어갔죠. 그때는 사거리 바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언론회관이라든가 시청 쪽으로 이렇게 쭉 앉아서 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들어가서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큰 발전을 이뤄냈다 이런 거고 특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대통령을 정말 촛불만 들고 쫓아냈잖아요. 불의한 대통령을 촛불만 들고 국민들이 쫓아냈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피를 흘리지 않고 누구도 그 대통령을 쫓아낸다는 그 촛불을 들면서 구속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진행이 된 촛불인데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이런 촛불이잖아요. 그 왜 그렇게 촛불을 들고 국민들이 박근혜 탄핵을 같이 외치고 또 구속돼야 된다고 외쳤던가 그 마음속에 세월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세월호 참사를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고 그 잘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이 가족들 마음을 어루만져가면서 그 후속 조치를 잘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행동들을 보면서 쌓이고 쌓여있던 게 그 촛불에서 확 튀어나온 게 바로 광화문 촛불이었다. 그 심장에 그 국민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태도들 거기가 분노가 쌓여 있었고 그리고 우리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 슬픔이 이렇게 쌓여 있다가 이게 폭발한 거다. 그래서 촛불만으로 대통령을 쫓아내고 감옥까지 보낸 것 아닌가. 나중에 물론 역사가들이 더 평가를 하겠지만 이제부터는 대통령들이 정말 잘해서 다시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세월호 광장 조성을 새로 한다면서 조성하는 과정에 물론 결정된 건 아니에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광장시로 조성되면은 거기 어디에다가 저는 이 세월호 조형물 또는 무슨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쉽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뭐 정부 시책인데 서울시 시책인데 그건 또 따라야죠. 새로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 광화문 광장이 예전에 광장으로 돌아갈 건 아니기 때문에 아쉬우면서도 또 시책에는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다시 이 조성되는 공간에 반드시 우리 아이들의 그리고 포함해서 304분의 이 넋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
참전에 대한 인식들은 많이 개선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의 대응도 되게 빨라지고 또 적극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이게 세월호 참사가 만든 이 사회적 교훈인 것 같고 긍정적인 의미를 주는 것 아닌가. 우리 세월호 참사의 304분, 특히 그 안에 그 251명의 고등학생들과 그 꼬마, 이들이 이 사회에다 준 어마어마한, 저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하늘의 별이 되면서 이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사회 구성원들한테 준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어렵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세월호 참사를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이 당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은 아니지만 내 가족이 그렇게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다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면 안 되겠구나, 뼈저리게 느끼지 않겠나. 그래야지만 우리 여기 앞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더 어린 우리 어린이라든가 그들이 일상을 안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내 가족이 이렇게 참사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가가 죽였잖아요. 국가가 구조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국가가 아직도 진상을 밝혀내지 않고 있거든. 해경 몇몇 사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청와대 대통령도 제대로 이거에 대해서 구조에 나서지 않고 국가가 죽이고 사회가 죽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월호 참사는 우리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록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가 추모하게 해야 된다. 유관순 열사를 우리가 100년이 지나서도 기억하듯이, 이순희 장군을 기억하듯이, 이 참사에 대해서도, 임진왜란을 기억하듯이 이 참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계속 기억을 해나가야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봅니다. 저는 참 국민들 너무 고맙다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가족들도 되게 국민들에 대해서 고마워해요. 가족들이 그런 표현들을 잘 이렇게 이 투박해가 할 줄을 몰라서 그렇지 국민들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철저하게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그 막말했던 정치인들 심판해버리고, 그 막말하는 정치인들의 집합체인 미래통합당을 철저하게 배척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갔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이런 거고, 또 한편으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한데, 이제는 미래통합당도 그 발목에 잡혀가지고 자기 스스로 갉아먹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위축되는, 축소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미래통합당도 이제는 저 세월호 참사 이 과제들을 함께 풀어야 될 것으로 자신들의 과제로 좀 안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세월호 참사는 저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거기 죽어간 학생들, 죽어간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 보면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 그거를 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지만 얼핏 이렇게 쭉 가족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다수가
박근혜 대통령이 찍었거든. 그 전에도 계속 이렇게 찍었던 사람들이 많아. 이명박도 찍고 그 전에는 또 누굴 찍고. 그리고 그 참사의 죽음에 이게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생명, 사람. 그래서 미래통합당도 더 이상 이 세월호 참사를 적대시하거나 배타시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함께 진보와 보수가 손잡고 이 문제만큼은 이제부터는 남아있는 진상규명, 생명안전공원, 선체보존,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리고 태극기 부대도 그 길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쉽지는 않겠지만. 뭐 가족협의회나 4.16 연대나 이런 차원에서는 명예훼손이라든가 허위 비방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해요. 그래서 법으로 심판받은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 저렇게 이제 심판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가장 저는 염두에 두는 거는 가족들. 그래도 엄마 아빠들은 잘 견뎌요. 나이들 있으니까, 이거 당해왔으니까.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생존 학생들.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죽고 나왔는데 그 막 미방하는 거 이게 너무 견디기 힘든 거야. 자기 친구들이 막 그렇게 죽었는데 그거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너무 괴로운 거지. 그게 없어도 친구들이 그립고 막 꿈에 나타나고 그래서 막 심리적 이런 압박감을 받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 형제자매들, 그 생존 학생들, 그리고 또 이제 형제자매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이제 보이는 거는 주로 엄마 아빠들이 보이니까 그분들이 웃고 이러면 잘 견딘다 이렇게 하는데, 형제자매들 잘 안 나오거든. 자기 형제자매가 죽었잖아. 그렇게 비방당하는 거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제일 염두에 두는 건 그 가족들, 엄마 아빠들, 그 다음 형제자매들, 생존 학생들 흔들리지 마라. 세상이 그렇다. 저렇게 비방하는 저런 국민들도 있지만 매일 슬퍼하고 아파하고 뭔가 하게 하려고 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다. 분노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꿋꿋하게 견뎌라.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늘 신경 쓰는 것도 또 그 지점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안전의식이 참 많이 높아졌는데, 이것저것 다 빼고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성찰하는 이런 인식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찰. 안전에 대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일상도 안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 인식이 되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는 좋은데 하나가 비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런 안전사고들이 벌어졌을 때. 한국 사회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뭔 문제가 벌어지면 막 정부를 탓하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 막 문제 지적을 많이 하는데, 자기를 그 주체로 놓고 나는 그러면은 뭘 잘못했을까? 나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 어떤 오류가 있었을까? 이거를 되짚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위기가 막 오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 관심 있는 거는
경기도에서 얼마 준다,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얼마를 준다, 어느 군에서는 또 얼마를 준다, 막 이런 얘기들하고 정부에서는 뭐 70%를 준다, 전체를 준다, 막 이런 데는 관심이 있어. 그래서 나 그거 받으면 뭐 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나는 뭐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나도 10,000원이라도 내야지. 그 기금을 받은 것 중에서 아까우니까 다 내놓지 말고 받으면은 나도 10,000원은 내야지. 아니면 5,000원이라도 내서 이게 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가게끔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안전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저는 세월호 참사는 사회가 죽였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회가 그 세월호 참사를 만들었다. 그 전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돈이 우선이야. 이윤이 우선이야. 당장 내가 돈 벌어야 돼. 안전이 뭐가 중요한데. 여기서 죽든지 말든지 나만 그거 하면 돼. 이런 의식이 한국 사회에 아주 팽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엉망진창이었고 20년 일본 같은 경우 20년이면 배를 못 쓰게 돼가지고 20년 다 된 그 배를 수입해와가지고 세월호를 우리가 쓴 거고 결국은 그런 참사가 나게 만든 거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세월호 참사는 단순하게 정부 탓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 선사만 탓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같이 성찰해야 될 문제다. 앞으로도 그런 안전사고들이 나왔을 때 그런 국민들이 성찰하면서 아, 나에게도 뭔가 빈 구석이 있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이런 문화가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4.16재단 만들면서 힘들진 않았어요. 힘들진 않았고, 한 1년 6개월 준비를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가족들 반별로 간담회 쭉 하면서 설명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시민사회, 노동조합 뭐 이런 데들 해가지고 같이 우리 만들자. 출연금 같이 만들자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은 가족당 500만원씩 출연금.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는 100만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출연금을 모은 거죠. 모은 거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면서 간담회를 하면은 가족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참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동도 받고 가족들이 아,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돼서 더 좋아하는데 가족들이 하는 얘기는 첫 번째 재단을 만들면은 비리나 이런 문제들이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 달라. 그런 재단이 됐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재단이 만들고 돈이 있으니까 돈이 굴러가는 재단이다 보니까 비리를 만약에 저지르게 되면은 비리가 개입할 소지는 자신들을 통해서 개입하려고 그럴 거다. 누군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접근해서 가족들한테 접근해서 그렇게 통로로 써먹을 거다. 그거 철저하게 차단을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 정말 우리 세월호 가족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자신들이 그렇게 비리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자신들이 그렇게 어느 순간 그런 초심을 잊고 그렇게 하면은 호되게 꾸짖어 달라. 이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재단을 만들면은 이게 시민사회가 같이 만들잖아요. 가족들만의 것이 아니죠. 이거 국민의 재단이고 시민사회 재단이고 그리고 가족들의 재단이고 같은 이런 재단인데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좀 해달라. 우리 피해자들이. 재단이
한국 사회에 그런 재단들 많거든요. 천안함 재단, 천안함 사건이 있었잖아요. 천안함 재단이 만들었는데 가족들이 배제되니까 가족들이 열받아가지고 천안함 재단을 해체하라고 막 성명서를 내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우리 4.16 재단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잘 우리 가족들을 배제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했고 제가 죽기 전까지 어떤 역할을 계속 뭐 재단의 역할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재단의 역할은 일정 시점이 끝나더라도 저는 가족 옆에 붙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문위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안 살면 자문위원을 계속 할 테니까 내가 그거는 해줄게. 우리 가족들이 배제되거나 주변부로 밀리지 않게 하는 우리 피해자들이 중심에서는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 맹세했죠. 다짐하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라고 이제 저한테 맡겨놓은 역할이에요. 크게 셋 범주로 보면은 우리로 보면은 그런데 일상으로 복귀해가지고 일상을 잘 견디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다수는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이제 일상으로 못 돌아가고 진상규명이라든가 생명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런 활동에 완전히 그냥 몰입해가지고 활동하는 이런 가족들이 있고 제일 이제 걱정되고 그런 게 뭐냐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돼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자살을 하시는 가족들 자살하는 분들이 나왔잖아요. 사회적 참사를 집단적으로 겪고 나면 5년째 되는 해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되게 걱정하죠. 5년째 되는 해에 그런 일들이 없게 하려고 정말 많이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5년째 되는 해는 문제가 됐는데 그걸 오직이 지나고 나서 이제 또 가족들 자살이 나타나는 게. 그리고 또 최근에도 또 우리 아빠 또 한 번 자살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그때는 참사 났을 때는 직장을 잘 다니다가 갑자기 뭐 4년 지나고 5년 지나고 했는데 그때 다시 트라우마 와가지고 막 그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못 견뎌 하는 그런 가족들이 그렇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육재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가족들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이나 국민들이 늘 가족이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아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은 그 데모하고 팔뚝질하고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운동이라는 그런 게 아니죠. 삶 속에서 삶을 좀 더 그리고 이 사회를 좀 더 진전시키는 모든 것이 운동이다. 운동하는 사람들, 사회운동가, 뭐 노동운동가, 시민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운동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4.16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 우리 아이들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 아이들의 일상이 안전하면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이 다 안전해진다. 그런 사회를 목표로 해서 4.16 운동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생명 안전의 문제들을 관심을 갖고 또 일상에서 그런 것들이
잘 가고 있는지 이런 운동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생명안전공원이 만들어지면은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되면은 안산 화랑유원지에 생명안전공원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 생명안전공원에 우리 250명의 아이들의 그 영혼이 깃들 거고, 만들어지면은 거기서부터 단원구까지 세월호 참사 아이들의 거리 이런 것도 조성하고, 전국 곳곳에 조형물도 만들고 기업관도 만들고 안전체험관도 만들고 이런 운동으로 펼쳐가야 된다. 그리고 저는 교과서에도 이 세월호 참사가 담겨야 된다고 봅니다. 교과서에도 담기고, 그 다음에 다양한 역사책에도 이 세월호 참사 담겨야 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우리 역사가 두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그 세월호 참사를 다시 끄집어서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사회를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각성이고 또 성찰이고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좀 집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가족들하고 세월호 선체를 어디다가 거치할 거냐, 장소 어느 지역에다 놓고 그거를 이제 보존하면서 이거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건지를 논의를 한참 하고 있거든요. 선체 TF를 만들어서 가족들이 처음에는 안산에 두자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어요. 지금은 목포에다 두자라는 의견이 다수예요. 안산이 오히려 소수가 됐어요. 물론 이제 안산과 목포를 놓고 최종 판단을 가족들이 다시 한번 할 건데, 왜 그러냐면은 반대하는 시민들 때문에. 생명안전공원을, 화랑유원지의 생명안전공원 이거 반대하는 시민들, 이게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주로 낙골당이 들어온다, 뭐 그게 들어오면 아파트값 떨어진다 막 이러면서 반대를 하니까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또 선체 저거를 안산으로 갖고 온다 그러면 또 반대를 할 텐데, 이게 반대가 합리적인 이런 게 없어. 그냥 반대 이렇게 되면 반대가 정치화되고 있어. 이 이성적으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게 들어오면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냥 반대야. 그러니까 가족들은 차라리 환영하는, 선체를 환영하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 근데 목포는, 목포시에서도 그렇고 목포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그렇고 환영을 하거든. 목포로 오겠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그 필요하면은 목포 시민 환영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대부도도 답사를 했고요. 내일은 목포 가가지고 목포 답사를 하거든요. 장소 어디든 이제 거치 장소 답사를 할 건데, 걸어가고 나서 이제 양쪽 답사한 내용을 갖고 가족들한테 줘서 최종 판단을 할 건데, 목포는 아주 적극적이에요. 우리가 답사 간다니까 목포시장이 면담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면담도 하고, 여기서 거치하면 어떤 식으로 할까요? 이제 선체는 선체와 부대 시설들을 이제 줄 거예요. 그래서 안전체험, 기억, 기록, 추모, 교육, 성찰 이런 기능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한국 사회 그런 문제들 다양한 곳곳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이거 다 어른들이 만들었잖아요. 저 같은 어른들이 제대로 극복 못하고 방치하고 또는 만드는 데 일조했단 말이에요. 비판하시고 이런 어른들에 대해 비판하시고 질타하시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학생들의 세상이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거든요. 우리 이 기성세대들보다도.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혹시 아이를 낳거나 아니 미래 세대한테 넘겨줄 때 그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라는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기성세대들이 잘못하는 거 탓만 하지 말고 욕을 하되 비판하고 욕을 하되 이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런 활동들이나 이런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더욱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라. 빨리 우리 이 기성세대들을 몰아내고 이 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또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보다 평등하고 보다 정의롭고 보다 안전한 그런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못난 기성세대로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